예,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오늘은 Y뉴스를 조금 앞으로 당겼습니다. 예, 권영철 기자와 함께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권영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1부에서 우리가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MH그룹이라는 곳에서 그 구치소의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에 제소하려고 한다.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려고 한다. 이 뉴스에 대해서 일부에서 제가 잠깐 다뤘고요. 그 후로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질문이 들어오고 있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Y뉴스를 좀 앞으로 당겨봤습니다. 소개를 잠깐 하고 갈게요. 권영석 기자. 지금 들어온 내용들. 9787님.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위탁소나 소년원에 많이 가는데요. 그 위탁소란 곳 여러 명이 한 방을 쓰고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 전등은 수감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요.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인권 침해라고까지 하기는 비교했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박상윤님,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출신입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한 재소자에게만 왜 특혜를 줘야 하는지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오히려 이분은 보신다. 8929님, 이분도 역시 전직 교도관입니다. 잠잘 때는요. 형광등을 천으로 감싸고 또 모두들 안대를 하고 자기 때문에 이게 밝아가지고 자지 못하겠다. 인권침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권효선 기자. 네.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는 재판 불출석, 변호사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꺼냈고. 변호사 전원 사퇴하고 이제 재판부 정치 보복, 그렇죠. 보이콧은 아니고 정치 보복. 재판부에 맡기겠다. 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런 그게 보이콧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걸 내보냈고 며칠 후에는 인권 침해 문제를 세계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어제 이제 재판 건강상으로 못 나가겠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죠. 하고. 오늘 Y의 주제는 뭡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박 전 대통령 왜 갑자기 재판 불출석 카드를 꺼냈을까 이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갑자기 재판 불출석 카드를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 공식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일 날 그 선언을 했잖아요. 법정 진술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재판부가 3일간 시간을 줘서 오늘 속개하기로 했는데 어제 오후에 오늘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본인이 자필로 제출을 했고 구치소에서는 그것을 받으면 곧바로 재판부에 전달을 하는데 이게 오후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언론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건강상 사유라는 것인데 뭐 다른 이유를 복잡하게 쓰지도 않았고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아까 김현정 앵커 얘기대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드는 의미가 없다면서 사실상 보이콧 출석 선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재판이 열리면 안종범 전 수석이 나와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신문할 예정이었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뇌물수수에 대한 핵심적인 정언이기 때문에요. 불발되는 거겠군요. 네네. 근데 오늘 재판에 안 나오겠다는 이유는 건강상 이유라고 했는데 지난번 건강검진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서울구치소나 병원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뭐 특이사항 없다. 그냥 노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뭐 그런 정도의 질환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상 이유를 들고 나온 것은 사실 뭐 나이 들면 제시하는 누구나 그 얘기 들고 나오잖아요. 멀쩡하다가 깜빡만 들어가면 갑자기 휠체어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될 이유가 그거밖에 없었다. 그거하고 또 이제 국제법률팀이라고 주장하는 MH그룹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문제와 맥락이 같습니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 허리 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영양 부족 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사실 소식한다 그래요. 막 나오는 밥의 한 절반 정도만 먹고 있고 천천히 오래 씹고 그리고 뭐 차갑고 더러운 감방 그러는데 서울구치소 수감 인원이 한 4천여 명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범털 중에 범털이잖아요. 최고의 특혜를 받고 있는데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면 그리고 감방이 뭐 호텔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텔 숙박업소는 아니죠. 아까 박범계 의원이 그러셨어요. 여행 온 거 아니다. 그 얘기를 많은 청취자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청취자 2458님이 MH그룹이란 곳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아까 박범계 의원이 잠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과 도대체 의뢰인은 누굽니까? MH그룹이라는 게 무슨 이게 그 로펌 외국계 로펌도 아니고요. 로펌 아니에요? 법률 컨설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률 자문팀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로펌도 아니었어요? 로펌도 아니고 그냥 법률 자문팀인데 이제 주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무팀 MH그룹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는 사람들 대부분 법률가들을 물어보면 다들 모른다고 얘기하고 법률가들도 모르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 했던 사람들도 예. 그건 잘 모르겠다 얘기하는 거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도 모르겠다 하면 그럼 도대체 여기다가 지금 의뢰를 한 의뢰인은 누군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건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게 지금 구속돼 있고 그래요? 유일하게 접견하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한 정도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추정하기로는 일각에서는 뭐 김평우 변호사가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보다는 미국 내의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이 아닌가 네,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예, 저희들도 좀 그쪽으로 취재가 어제 된 상황인데. 그 정도는 확인되는 대로 다시 확정되는 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와이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구치소 인권 문제 들고 나오더니 재판에도 안 나가겠다 하고 재판 보이콧하고 어떤 이유일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런 전문가들 대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정치 망명을 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정치적 망명? 예. 이게 지금 뭐 MH그룹이 들고 나오면서 국내 논란이 아니라 국제적인 논란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겠냐. 저도 이 사정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중견 법조인도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정치범인 것처럼 몰고 가서 국제적 논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망명을 꾀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그 바탕에는 지금 MH그룹에 의뢰한 것이 뭐 공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더라도 그 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지만은 흘러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어떤 그런 의도된 게 아닌가. 어떻게 뭐 톱니바퀴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타이밍이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법률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롭게도 변호사 전원사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발언, 그리고 MH그룹 이런 문제 제기, 재판 불출석 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재판은 사실은 지금 그 공범들이 1심에서 다 유죄를 받고 있죠. 예. 그럼 박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겁니다. 이번에 구속 연장되는 거 보면서 아마 많이들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겠구나. 이 재판은 계속 가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방을 일으켜서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서 계속 논란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한 번도 법률적 절차에 제대로 따른 적이 없습니다. 승복을 사실은 제대로 한 적이 없죠. 검찰 수사 받겠다 하다가 안 받았죠. 특검 조사 안 받았죠. 그렇죠. 헌재 출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 친구에 나오는 배우 장동건의 마지막 대사 기억나시죠?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거. 고마해라. 고마해라. 그 얘기. 이게 사실은 6개월 동안 구속돼서 내가 재판 받았으면 됐지 왜 더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하. 이 정도에서 그쳐달라. 재판은 뭐 그런 취지의 아닌가 이런 분석이고요. 네 번째는 앞에 말씀하고 맥을 갔습니다만 1심 선고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연 작전이요? 1심 선고가 되고 나면은 유죄가 일단 1심이 나잖아요. 나는 거죠. 그러면 죄명이 쫙 나옵니다. 잘못이. 그렇죠. 그래 되면은 박 전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도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1심 재판을 못하게 해서 계속 정치적 공방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노회찬 의원은 아마도 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목표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석방될 걸 목표로 하는 이른바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인권 문제로 만들어서 재판을 이게 착착착착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 하하.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여러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분석하는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그 워딩도 했잖아요. 저를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뿐만 아니고 한 중견 법조인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논란이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 계속 이슈가 만들어지는 게. 논란이 계속되면은 현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 해결책을 모셔갈 수도 있지 않겠냐. 역시 정치적인 해결. 그렇게 보는 거다. 여섯 번째 이른바 동정론에 기대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끌어온 게 동정론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총살에 총살 당했고 총격에 죽고 그리고 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런 얘기 해왔는데 전효옥 전 의원이 이런 얘기 동정에 대해 두 번 속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 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SNS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정치 지도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 두 번 속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한 얘기 꼭 하고 싶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인권 문제 제기하고 이런 얘기 할 거면은 죄 짓지 말든지. 나쁜 짓해서 까맣게 안 갔으면 됐을 거 아니냐. 아니 뭐 죄 지어도 인권 문제를 호소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아까 그 수감자분 경험자분이 그러셨잖아요. 다른 일반 재소자가 그랬으면 나는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수감 생활 상황이 다르다. 군사 독재 시절에 핍박받는 민주투사도 아니고요. 뭐 본인이 뭐 참 강권 정치를 하던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적반하장도 참 유분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